뭐 지금 뭐 질문 받아갖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대화 속에서 또 풀어나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름은 청몽입니다. 이청몽이고 자연에서 받은 호를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그냥 부릅니다. 그렇게 하고 나는 일반인을 안 만나는 사람이죠. 뭐 이렇게 내를 알지 못하면 안 만나는. 이렇게 아는 걸 어떻게 하냐? 국민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국민들 가르치는 거 이 사람 뭘 가르쳤나 이렇게 보고 한 100일쯤은 유튜브에 전부 다 정법 강의 치면 다 나오니까 13,000개 이상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쳤나 이래 보고 한 100일쯤은 이걸 점검을 해본 사람이 뵙고자 만나고자 뭐 그 자리에 오고자 하면 그 문호를 열지 그냥 일반적으로는 안 만나다가 보니까 아직까지 누구 뭐 박사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안 했고 박사님들도 우리 정법 가족이 제법 있는데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공부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사람을 모으지 않고 도와달라 하는 사람만 내가 만나는 사람이다가 보니까 그냥 뭐 누구 모여라 뭐 어떻게 하자 이런 걸 안 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요 정법 강의를 듣고 찾아오는 사람만 내가 만나지 뭐 안 만나다가 보니까 요런 자리는 처음 하는 거예요. 그 정법 강의를 안 들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건 내가 처음 하는 거예요. 그 아예 안 만나죠. 왜? 그 내를 모르는데 내가 만나서 뭘 하지? 뭐 내한테 도움받을 것도 아니고 나는 누구한테도 도움받을 사람도 아니고 나는 내한테 도와달라는 사람만 만나니까 이제 그런 쪽이라서 오늘 좀 생소한 자리가 될 겁니다. 뭐 요쪽에 이제 박사님들은 우리 정보 공부를 같이 나누는 분들이고 하니까 늘 만날 수 있는 분들이고 그런 건데 이 사람 왜 이제 이런 자리를 좀 해가지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박사님들이 누구냐를 우리가 이제 이 사회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사회가 박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우리 베이비 부모들은 전후 1세대 대한민국 박사님들입니다. 베이비 부모들은 대한민국 박사님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박사 같으면 어떻게 되냐? 제일 뒷바라지를 많이 해, 어떤 식으로 됐든 뒷바라지를 제일 많이 해가지고 박사까지 전부 다 등록을 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지식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국민들은 이 사회는 얼마나 울었는가, 얼마나 힘들고 뒷받침을 했는가, 어떤 식으로 뒷받침이 왔든 일단 그 교육을 받고 그러한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뒷바라지를 한 겁니다. 국민과 사회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박사님들이 성장기에 우리는 전부 다 배우고 갖추었습니다. 그러면 어디 소속도 있을 수 있었고 정부에도 있을 수 있었고 전부 다 이렇게 있을 때는 학교에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박사 행위를 했는가? 안 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싶은 요거에 국민들한테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박사님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박사님들은 현장에 실습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었지 박사님들이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어떤 기업에 소속을 하든 정부에 소속을 하든 어떻게 하더라도 봉급을 이렇게 받는 거는 경비를 대주면서 지금 성장하는 데 도움 준 거지 성장을 한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직장을 구하려고 그러고. 근데 직장이 뭐냐 하면 사회의 큰 학교입니다, 직장이. 우리가 지금 제도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박사까지 받았지만 직장에 들어가는 거는 사회 학교거든요, 사회.
사회학교에 들어가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내가 성장을 하는데 이 성장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하는 게 없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 그러는데 전문가들로 지금 맞춰버리는데 그러면 쟁이지 그건 박사가 아니라는 거죠. 기술자 쟁이지 당신이 무슨 박사냐 이거죠. 이렇게 오만 분야에 지금 박사들을 냈는데 박사는 연구할 수 있는 자격증을 준 거예요. 연구할 수 있는 자격. 연구할 수 있는 자격을 줘갖고 이제 또 사회가 키웁니다 이렇게. 키워가지고 나중에 몇십 년 되고 나니까 퇴직해버렸어요. 퇴직을 하던 그쪽에서 이제 소속해서 나와서 이제부터 내 실력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실력을 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는 거죠. 소속에 있을 때만 활동을 하지 소속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부터 내 실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소속에 있을 때는 성장하기 위해서 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들한테 재산을 안 줘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왜 많은 재산을 줘? 안 줍니다. 이렇게 경비를 주는 거죠.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주고 가정에 이게 꾸려나가고 이 필요한 경비를 주는 거지. 이름에 성장을 시켜왔는데 나중에 퇴직을 딱 하고 나니까 진짜 자유로운 분들이 된 거죠. 퇴직을 할 때까지 우리가 간다라는 것은 아주 단계로 해가지고 단계로 전부 다 성장을 했다라는 소리거든요. 성장이 크게 나누면 3등분인데 이 낮은 우리가 박사님들은 만나고 활동하는 범위 주어지는 환경이 달라요. 다른데 여기 그 다음에 성장을 딱 하고 보면 여기서는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더 질량 높은 사람들을 만나고 질량 높은 이 환경을 만나는 거거든. 그래서 요 공부를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 요 위에 딱 올라가면은 큰 이제 환경들을 주죠. 지도자들도 만나고 무슨 환경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환경을 준단 말이죠. 그럼 요까지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실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소리인데 실력이 높아질 때 되니까 퇴직한다고 나왔어요. 퇴직한다고 나와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닌 실력을 갖춘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나라 망하고 인류는 답이 없어요. 지금 이걸 박사님들이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으니 국민들이 나는 이런 걸 우리 국민들한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뒷바라지는 다 해줬는데 이분들이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게 되냐. 나라 망한다 이야기. 지금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박사님들 가면은 어떻게 돼? 공신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거 한계입니다. 박사님들 오랫동안 박사님들 하시고 나면은 공신력이 있는 사람들 그럼 공신력이 3단계로 했고 1단계는 공신력이 작아요. 2단계 올라갈 때까지 뒷바라지가 키운 분들은 공신력이 세지는 거죠. 그럼 3단계까지 올라갈 동안에 우리가 퇴직하기 전까지 한 3단계까지 다 큰 이 환경을 줘가지고 공부를 시킨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되면 공신력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퇴직할 때까지 그거 붙어가지고 봉급 받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퇴직할 때까지 시간이 지나면 상단의 이 환경을 만나가지고 내 자신을 공부하고 이 사회를 공부하고 인류를 공부하는 자리거든요. 이런 거를 누가 못 이끌어준 것 같아요. 내가 나와보니까. 지금부터라도 가닥을 잡아서 우리 후배들이라도 바르게 성장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가 바르게 좀 풀어가지고 자각할 건 자각하고 정리할 건 정리를 해가지고 박사 자격증을 받고부터 사회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서 우리를 키워가며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
그 전부 다 기술자밖에 없어요. 내가 보니까 박사님들이 있는 게 아니고 기술자를 뭐 박사까지 줘요. 기술자 하면 되지. 근데 병원에도 전부 다 박사님들이라야지만 병원의 의사님이잖아요. 근데 병원에 지금 의사님들이, 박사님들이 어떻게 되겠냐면 수리공이 돼가 있어요. 수리공. 박사가 없어요. 수리공이지. 그래서 수리공을 뭐 박사까지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런 판인데, 이 판이 어떻게 갖고 이렇게 됐냐? 서양에서 하던 걸 그대로 따와가지고 그대로 같이 놀고 있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서양이 그래요. 그래갖고 그게 박사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박사일까? 근데 그게 답이 있었으면요, 대한민국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인류 사회에 지금 잘못된 환경 때문에 대한민국이 국호를 열어가지고 홍익인간 지도자들을 지금 키우기 시작을 해갖고 여기서 박사들을 내는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홍익인간 시대가 열린 게 2차 대전 이후입니다. 홍익인간 시대. 우리는 이 단군 이래부터 해갖고 홍익인간이 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하면서 온 민족이거든요. 홍익인간이 되고자. 그게 우리 역사거든요. 우리가 진화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는 거예요. 진화기가 언제까지냐?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가 진화기입니다. 인류가 이 진화를 해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진화기는 끝나고 정리도 다 했고 그렇게 해갖고 전후 1세대가 태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인류의 홍익인간들이에요. 인류의 홍익인간들이 전후 1세대가 태어나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작업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진화기가 끝나고 나니까 인류의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막 그 전부 다 힘의 논리로 살았으니까 요걸 정리를 좀 하는 게 그게 2차 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한쪽에 누가 전쟁을 벌였다 이게 아니고 자연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상대는 누가 됐든 그렇게 해서 인류가 살아갈 인원수를 맞추는 게 1, 2차 대전에 일어났던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갖고 인류의 30억 인구를 남겨놓고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을 죽였나? 그거는 내가 풀어주더래. 다 죽여버려서 30억 남겨놓고 죽여버리고 그 다음 이 한반도에 몇 명 3천만 동포를 남겨놓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자연이 하는 작업이었었어요. 이게 하느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때 죽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최고 돈 많다고 자랑하고 뭐 세계를 제가 좌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유대인이 그래서 많이 죽은 겁니다. 이게 성장기에 힘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이끌려고 들고 대장짓 할 거 아닌가 봐. 그 힘 가진 놈 다 죽였어요. 되게 많이 배운 사람, 지논리가 심한 사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못난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어중간해야만 남아 있었어요. 열어갖고 30억 인구를 남겨놓고 다 죽여버리고 이 한반도에는 3천만 동포를 남기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똑똑하면 죽어요. 우리가 못하면 정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때가 1, 2차 대전 때입니다. 못하면 정 맞는다 이 소리가. 그래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리고 딱 30억하고 3천만을 남겨놓고 여기 딱 인자부터 시작하는 게 이때부터 뭐냐? 성장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화기는 끝났고 이걸 다독이 정리를 해가지고 성장기를 맞이하는데 이것이 성장기를 맞이할 때 한반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만듭니다. 우리는 5천년 동안 국호가 엄청나게 변했죠. 근데 성장기가 딱 돌아야 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만들고 여기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베이비 부모들이 태어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들이 전후 1세대. 여기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태어나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3천만 우리 선배님들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언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인류에서는 30억으로 자식을 놓고 여기에서 이제 3천만에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을 만듭니다. 이걸 베이비 부모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분들이 누구냐? 여기 이제 홍익 인간들이에요. 이 대한민국 3천만 동포가 지금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우는 것이 홍익 인간 지도자들을 지금 여기 탄생을 시키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홍익 인간들이 살고 홍익 인간 지도자들을 앞으로 키우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다 같이 지식을 갖추는 시대를 열고 우리 글 가지고 500년 전에 한글을 창제해가지고 이걸 내놔서도 우리가 다 같이 조선시대 때 안 배웠습니다, 이거. 지도권들, 뭐, 그쪽에, 뭐, 우에나 조금 이렇게 섞어갖고 썼지. 국민이 다 배우도록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는 창시를 했어도 이걸 안 배웠어요. 안 배우고 언제 배웠냐? 대한민국 국호를 열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갖고 20년 동안 학교를 짓습니다, 이제. 학교를 지갖고 이 사람들이 학교가 저 지식을 갖추기 위해 갖고 학교를 가니까 여기에서 한글로 가지고 공부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 남녀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식을 갖추는 시대. 무엇으로? 한글로 가지고. 완전히 한국말과 한글로 가지고 지식을 갖추는 시대가 열려요. 이게 이제 시작이죠, 이게. 그 대한민국이 인류 시작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그래갖고 남녀가 다 같이 지식을 갖추는 시대는 창조 이래로 처음이고 우리 5천년 역사에도 처음이에요. 우리 민족이 남녀가 다 같이 지식을 갖추는 시대.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작업이 들어가는 이 원리를 우리는 연구함에 풀지를 안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걸 꾸준히 연구를 같이 하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계속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고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지식을 갖췄는데 우리가 학교 가가지고 지식 갖출 때 뭐부터 가르치냐면 세계에서 제일 못 살 때 대한민국을 제일 못 살게 했어요. 그리고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거기서 태어났다고. 제일 못 살 때 뭐를 가르쳤냐? 너희들은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인류에서 최고 거러지들이 지금 이게 자식들이 학교에 와갖고 걸 배우려고 왔는데 너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 누구도 안 가르쳤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만 가르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 몽디를 들고 가르쳤어요. 모네 오면 때렸다니까 몽둥이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홍익인간 지도자들한테 네 기둥을 세워준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 사주가 있듯이 우리가 성장할 때 너는 어떻게 성장해야 된다라는 이는 네 기둥을 세운 것이 그것이 너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고 조상의 얼을 너희들이 빛내야 돼. 저마다 소질을 개발하고 발전시켜갖고 안으로 자주 독립을 너희들이 해야 돼. 이 힘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라고 지금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교육이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었어요. 이게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우리가 전부 다 뭘 갖춘? 지식을 갖춘 거예요. 지식은 교육이 아니고 지식이 있는 걸 갖추는 거예요. 교육은 새로운 걸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고 지식은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흡수하는 거예요. 정보란 말이죠. 정보. 있는 거. 그 지식이 언제부터 있던 거예요? 지식이 전부 다 진화기 때 만드는 지식이에요. 진화기 때.
공자가 일으켜 놓은 것도 전부 다 지식이에요. 그건 진화기 때라는 거죠. 성장기가 아닌 진화기 때. 진화기는 30%를 이야기합니다. 30%. 인류가 30% 성장하는 것을 진화기라고 하고, 30%가 딱 넘었으면 그다음부터 성장기라고 해가지고 70%까지 가는 데는 성장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차 대전 이후로 인류 성장기가 지금 일어나고 대한민국도 성장기가 일어나서 이제부터 키우는데, 성장기에는 누구든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기니까. 공부를 하면 다 박사되고, 다 성장해요. 지식을 갖추면 다 지식인되고, 돈을 벌면 다 돈 벌리고, 재주를 갖추면 다 재주가 갖추어지는 성장기. 저마다 소질을 키우는 성장기. 자빠지 자도 성장해요. 그렇게 돈 벌려고 고구마 반티를 들고 할매가 나가도 성장한다니까 부자가 돼요. 그런마다 다 틀려가지고 자기가 취급하는 게 다를 뿐이지 누구든지 성장하는 시대. 성장 다 했어요. 언제? 2012년 12월 21일까지 성장기. 이제 요거 들으면 이제 우리 박사님들에게 계산이 빠를 거예요. 이게 뭐냐면 2012년도가 성장기가 끝나고, 성장기가 딱 끝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돈이 안 벌립니다. 돈이 안 벌려. 이제 그때부터 2013년도부터 내가 갖춘 거를, 이 질량을 써야 되는데 이걸 바르게 못 쓰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장기에 우리 기업도 전부 다 성장기에 다 키워준 거고, 정부도 지금 성장기에 다 큰 거예요. 나라의 이 정부 이런 조직도 성장기에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교, 이 조직도 성장기에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 종교가 전부 다 성장을 해버렸어요. 기업도 다 성장을 했고, 기업도 엉뚱한 짓 하는 거 다 밟혀가지고 다 죽고, 큰 놈은 다 컸단 말이죠. 성장기의 최고 성장 행기, 해동 대한민국입니다. 짧은 시간에 최고 성장을 한 것이 해동 대한민국이에요. 왜? 홍익인간 지도자들이고 책임자들이 여기에서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의 힘도 그때 성장을 했고, 우리는 창조 이래로 이만큼 다 성장을 하는 이 일이 처음 벌어졌던 거예요. 창조 이래로, 인류 창조 이래로 5천년 역사에 이만큼 경제를 많이 가지고 이만큼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많이 만들고 아주 전부 다 갖추어진 게 처음입니다. 이게. 왜? 이게 지금 마지막 사업이라서 이것이 천손들을 키운 거예요. 천손들. 진화기 때는 5천년 동안 천손들을 DNA를 만드는 중이었었고, DNA를 자꾸 DNA를 질량을 자꾸 성장시키는 중이, 그게 5천년 동안 마무리했고, 나중에 이게 이제 진화기가 딱 끝나고 나니까 그때 전부 다 정리하고는 태어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성장기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성장을 시킵니다. 모지렘을 다 갖추고, 우리 민족이 갖추지 못했던 거 한을 풀듯이 다 갖춘 거예요. 그 지식을 갖춘 겁니다. 지식을 갖춘 이분들이 이제 2013년도부터 너희들 실력이 나와가지고 이 인류가 필요한 거, 그렇게 인류 공룡이 이바지하라고 너희들을 키운 거니까, 너희들 삶은 인류 공룡이 이바지하는 삶이 아니면 너희들 삶이 아니에요. 이게 베이비 부모들을 이야기해요. 우리 선배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선배들은 혼신을 다해가 우리를 키우는데 뒷바라지를 다한 거고, 베이비 부모들은 성장만 한 거죠. 지식도 갖췄고, 기술도 갖췄고, 재주도 다 갖췄고, 전부 다 뭐 이렇게 하고 성장만 한 거예요. 성장을 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지금 박사님들이에요. 대한민국 박사님들. 그게 우리 그 선배님들 박사증 있는 분들 있잖아요. 다 죽었어요. 남아도 행세도 못하고. 근데 지금 베이비 부모들 박사들이 다 남아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누구냐? 이 나라의 최고 어른. 이분들한테 사명을 줘갖고 키운 사람들.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최고의 사람들을 키워낸 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게 제일 어른들이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에요. 이 어른들이 뭐를 할지 중심을 못 잡으면 그 후배들은 어떻게 돼요? 중심 못 잡죠. 그럼 후배들도 중심 못 잡아갖고 갈 길을 모르면 그럼 저쪽이 저 자손들은 어떻게 돼요? 중심이 아니고 갈 길을 몰라갖고 전부 다 죽어요. 지금 죽어. 길을 몰라가. 우리 자손들은요, 전부 다 지식을 갖추겠습니다. 그럼 지식인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연구하고 가르치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했어요. 그냥 지식만 갖춰가지고, 지식 갖추면 어떻게 돼요? 똑똑해집니다. 지식을 갖추면 똑똑해져요. 똑똑해지는데 이 지식을 갖춘 사람은 아무 일이나 하면 안 되게 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조선 시대부터 우리가 지식을 갖추는 사람이 있었고 못 갖추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식을 갖추는 사람은 나라 일을 했고 중요한 사회에는 그 공적인 일을 한 거죠. 만약에 공적인 일을 못 하면 어떻게 되냐? 산천을 떠돌며 살았어요. 그렇게 지식을 갖추면 똑똑해지고, 똑똑한 사람이 할 일을 못 받으면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잘난 체하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 김병연이 같이 이렇게 그저 김사카 씨가 너무 똑똑해갖고 지식을 갖춘 게 할 일을 못 잡으니까 저 산천을 돌아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100% 지식을 갖췄는데 갖춘 사람들이 할 일을 못 찾으면 건달되죠. 건달. 어떤 건달? 똑똑한 건달. 대한민국은 똑똑한 건달을 키웠지, 박사님들은 지금 100% 건달들이에요. 내가 이칸다부터 박사님들한테 얼마나 두드리 맞을지 몰라. 천공은 말만 하면 두드리 맞을 판이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박사님들이 이 베이비 부모들부터 해가지고 지금 자기 일을 못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수도됐습니다. 수도대가 있어 지금. 나는 뭐 어디 또 뭐 저 취직해가 요새 뭐 좀 핵물리학 연구를, 당신 핵물리학 연구하는 건 당신 분야니까 저절로 하면 되는 거고, 사회를 보살펴야 될 거 아닌가요? 사회를. 박사님은요, 자기 그 본 재주를 가지고 키우는 거는 요거 가지고 요만큼 키우는 거는 키워요. 그 자기 가지고 키워가지고 이 요만큼 크고 나면 이 누구를 만나느냐면, 내가 과학으로 해가지고 무슨 분야를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뭐 분야할 게 뭐를 하나 집을까? 그 핵물리학을 해요. 그러면 핵물리학 사람만 만나냐? 아니거든요. 기업인도 만나고 뭐도 만나고 전부 다 만나요. 요 자리 요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요 선에 있는 사람은 다 만납니다. 요 위에 있는 사람도 만나요. 만나면 이게 왜 만나냐? 요 공부시킨다고 만나는 거예요. 이 공부, 사회 공부. 각 분야의 거, 내 거는 이만큼 올라서 내 거는 내가 잘 아는데 다른 건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그 전부 다 만나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주위의 거를 조금씩 공부하면서 이 사회를 바르게 알게끔 만들려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종교인도 만나지. 종교인이라고 하니까 종교인 치주지 내가.
그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종교라는 이름을 갖고 아직까지 종교가 안 나왔어요. 대한민국 종교가 안 나왔고, 안 나왔기 때문에 세계는 아직 종교가 안 나왔고, 신앙인들만 커가 있어요. 신 앞에 무릎 꿇는 자들. 종교하고 신앙은 다른 거예요. 우리 인류가 전부 다 신앙을 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여기서 종교로 올라서야 되는데, 종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인류에. 그럼 대한민국의 박사님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종교인들을 만나고 이렇게 할 때 종교인들은 뭘 하는 사람인가? 이제 만났으니까 그런 것도 체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연구예요, 이런 게. 사회연구인이 돼야 우리 할 일이 무궁무진해지죠. 왜? 이 한 가지를 갖고 이만큼 내 분야를 갖고 성장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는 정리할 줄은 아는 사람이 된가 있는 거죠. 분별할 줄 알고 정리할 줄 알고 요걸 완벽하게 서류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야를 만나서도 이거 조금만 이렇게 하면 이것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래 각 분야의 박사님들을 또 만나요. 분야가 틀린 데 만나잖아요. 왜? 그 분야를 조금 알으라고 만나는 겁니다. 내 분야도 조금 알고 그 분야도 조금 서로가 이렇게 알아가지고 내 분야를 딱 아는 거는 네가 아무리 성장을 해도 70% 이상 못 커요. 내 분야에 아주 전문가라고 내한테 데리고 와면 70% 이상 나오는가? 없어요.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70% 올라왔다라는 건 이제부터 옆으로 해갖고 나도 운전 베테랑 40년 한 사람을 만나갖고 이야기 썼다 보니 내 분야께 거기서 나오네 그게. 그리고 취미 생활 한다고 낚시를 가요. 안 풀릴 때. 그거 낚시하면서 딴 놈을 만나갖고 소주 한잔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 분야께 내가 못 찾던 게 거기서 찾아지네 이게. 지금 요렇게 갖고 전부 다 이게 30%는 깔아놓고 70%는 네 분야니까 일어날 수 있게 돼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 분야에 물리학 한다고 해가지고 복지 쪽의 사람들을 안 만나냐 이거죠. 정치인은 안 만나냐? 어떤 여성단체는 안 만났더냐? 교육부의 사람들은 안 만났어요? 교장은 안 만나고? 각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내 분야 건 기본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옆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옆으로. 옆으로. 지금은 전부 다 내가 딱 분야가 70% 올라오고 나면 전부 다 옆으로 만나요. 옆으로. 요걸로 만나는 게 아니고 요거 만나갖고 뭘 하라고 만났는지 지금 이걸 누가 따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여기 어느 정도 내가 옆으로 만나는 사람들 거를 어느 정도 내가 들으면서 이걸 좀 정리를 하고 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물리라는 게 일어나죠. 물리는 아주 밀도가 약하면 물리가 안 일어나요. 내 분야 것만 가지고 절대 물리가 안 일어납니다. 지혜가 안 나와. 성장을 한 사람이 내한테 이야기할 때는 어느 정도 정리를 다 돼가 이야기를 하거든. 이제 요 사람들이 만나갖고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조금 엮고 너무 좋은 말씀을 들었다. 왜? 내가 내 분야니까 몰랐잖아요, 이걸. 그렇게 함에 흡수해가지고 이걸 일지도 남기고 내가 오늘 좋은 누구를 좋은 사람을 참 만났다. 왜? 내가 내 분야가 아니라서 내가 못했던 걸 저 사람이 자기 분야 걸 열심히 해갖고 내한테 지금 전달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흡수하니까 2, 3년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여기서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럼 세상이 안 보이면 세상이 뭐네요. 박사님들은 한 가지를 잘하라고 지금 박사가 된 게 아니라 한 가지를 갖고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성장을 이렇게 하게끔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성장이 끝나지만 그 다음에 옆에 거를 흡수할 줄 아는 그만한 에너지 질량이 커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박사님들이 누구하고 대화를 해갖고 조금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풀어가니까 이건 참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세상을 만져야 되는데 이런 거를 아무도 안 하고 있다니까. 누가? 베이비 부모 박사님들이 지 분야밖에 몰라. 그렇다고 사람을 안 줬냐? 다 줬어요. 수행자까지도 인연을 줬다니까. 수행자 다 줬어요. 그리고 뭐 예수 믿고 미친놈도 만나지, 부처한테 미친놈도 만나지. 다 만나서요. 이렇게 만나보니까 너는 부처한테 미쳐가 있구나. 그래서 고정돼 버렸구나. 보여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그냥 그게 그냥 그렇게 하다가 저거는 부처한테 미쳐 죽고, 저거는 예수한테 미쳐갖고 죽을 때 다 됐고, 지금 뭐 세상에 하는 일은 없고, 지금 이게 뭐냐고. 이게 이런 거를 정리를 이렇게 할 줄 아는 우리는 연구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회가 잘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박사님들이 필요한 거지, 그 물건 하나 잘 만들려고 박사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박사는 많이 안다 박사잖아요. 안다니 박사. 모르는데 어떻게 박사예요? 베이비 부모 우리 박사님들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성장을 시켜놨으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연구하는 게 달라서야 됩니다. 이걸 못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또 시간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을 찾으면 할 일이 너무 많죠. 근데 지금 베이비 부모 박사님들이 거진 다 지금 퇴직을 다 했거든요. 퇴직을 다 했으면 어떻게 자유로운 몸이 됐어요. 어떤 회사나 어디에 그 개목걸이 달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자유롭게 됐단 말이죠. 자유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골프나 치러 갈까? 노는 데만 신경. 백성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나라가 지금 길을 못 찾아가 있다는데 우리가 골프 치려고 가고 어디 있어? 골프 치러 가는 거는 대화하러 가는 거예요. 뭔가를 찾기 위해서. 공을 저 구멍에 넣고 알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박사들이 골프 치러나 다니고 여행을 다니려고 그러고, 인자는 내가 저 봉급으로 받아먹고 다 받아먹고 뭐 퇴직금 받았겠다. 내가 저 동남아 여행이나 다니고. 나라 국민들은 이만큼 힘들고 길을 못 찾아 난리인데, 내가 말이 좀 심한 것 같아도 우린 좀 들으면서라도 풀어야 돼요. 솔직히 퇴근하고 나면 너무 쉬고 싶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결국 나도 박사 찍만 안 받았지. 내 분야의 박사예요. 4살 때부터 나는 고아로 자란 사람입니다. 4살 때부터 고아로 자랐어. 천궁 이 사람이 4살 때부터 부모가 나를 버려서 고아원에 들어가서 4살 때부터 그렇게 크고, 나는 7살에 책을 덮은 사람이에요. 성생하고 싸우는 바람. 성생하고 어떻게 싸우느냐면, 책을 읽을 사람 익혀 놔놓고 전부 다 손 들고 저요 다 손을 들었는데 내 혼자 안 들었는데, 이래 보더니 네가 읽어라. 여기서 나는 손 안 들었다고. 이게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야, 스승이 읽으라 하면 읽지 말이만 그래. 나는 손 안 들었으니까 손 다 들어. 저 자들 읽어라 하라. 이제 여기서 이제 뇌를 갖다가 이제 집어갖고 뇌를 갖다가 읽게 만들려고 달랐더니까 나는 안 읽는다고. 이게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벌어져갖고 네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학생들 전부 다 읽으려고 하는데 안 읽게 하고 나는 손도 안 들었는데 내한테 꼭 왜 읽으라 하냐. 야가 말이 많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이해되게 해갖고 읽게 하든지. 말이 많대. 너는 안 읽는다고. 죽어도 내가 너를 읽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뭐라고 했냐? 난 죽어도 안 읽는다 그랬어. 여기에 붙어버린 거라. 그러게 계속 내한테 이제 공격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게 내가 뭐라고 나중에 했냐면 내가 이 책 읽으면 개새끼라 그랬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여기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책을 안 읽었죠. 안 읽고는 막 계속 싸운 거지. 내 이 책 읽으면 개새끼라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수업 딱 마치고 내가 어떻게 했냐. 책가방을 다 싸가지고 나왔습니다. 학교를. 나와가지고 그 고아원에서 주는 옛날에 사비 연필 그거 참 좋았어요. 이게 사비 연필하고 저 공책하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 저 배급 주는 거라서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거 하고 이제 책은 전부 다 이제 받아놨으니까 이걸 전부 다 사가지고 이렇게 딱 울러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요 책하고 가지고 나가가지고 요는 저 책은 고춧가루 집에다가 바꿔오고 돈으로 바꿨어요. 이게 팔아먹죠. 옛날에 고춧가루 판다고 책장 찢어갖고 봉투 만들었거든요. 번데기하고 이런 거. 그거다가 팔아먹고 그 다음 연필하고 이런 거 문방구 팔아먹고 공책하고 그래갖고 탁 틀었습니다. 그때부터 책을 안 읽는 거예요. 학교 가면 나는 맨손으로 이렇게 갔죠.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많이 맞았지만 나중에 내를 손을 못 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 이야기를 이제 뭐 재밌게 이제 하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하는데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안 갖췄어요. 제도권의 지식은 그때부터 안 갖췄습니다. 나는 운동은 해도 책 읽는 건 안 했어요. 쓰지도 안 했고. 그렇게 해갖고 나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는 날 고원에서 도망 나옵니다. 이제 사회인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고원에서 밥도 안 먹었어요. 나는 3시 반 되면 신문 배달하러 나갔으니까. 그래 신문파리 끈파리 소년이 나의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어요. 새벽에 3시 반부터 나가면요 오만 사람을 안 만날 사람을 만납니다. 두부 사려 땡그랑 가는 사람도 만나고 제치국사에서 새벽부터 이렇게 돈 벌러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칼치사에서 부산에서 참 재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성장을 하면서 커가지고 이제 뭐 다 짧은 시간에 뭐 말하기는 그렇고 내가 30대 돼가지고 내 지금 너하고 안 살란다 그러고 죽으러 가요. 이 죽으러 가는데 이 죽으러 가면서 내가 산에 한 바퀴 둘을 보고 죽겠다. 나는 이제 큰 돈 벌러 다니고 한 사람이니까 산을 안 탔거든. 산천을 안 둘러보고 죽겠다. 산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산에서 내 자신을 깨칩니다. 뭐 어떻게 깨쳤나? 내가 얼마나 못난 자인지를 그때 깨쳐요. 그러니까 나는 시몬파리밖에 안 했어도 끈파리밖에 안 해도 제법 그 윗사람들하고 놀았거든요. 그런데 이 뭔가를 사회를 위해서 뭘 하려 그러면 국회의원이고 뭐 좀 위에 높은 것들이 전부 다 뒷담화를 치고 해. 너하고 안 살아 하고 내가 죽으러 갔는데 그리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산에서 내를 깨칩니다. 얼마나 못났는지. 그래서 무릎 꿇고 17년 동안 안 나옵니다. 깨치고 나니까 죽지도 못하고 내 못난 걸 찾아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걸 깨부셔야 되는 무엇이 그렇게 못난 게 많은지를 이래갖고 17년 동안 산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은 채로 들어가서 17년 만에 입은 채로 나옵니다. 17년 동안 누구하고 대화하면 안 했습니다. 말을 주고받지 않는다. 17년 동안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얼마나 못난 잔지를 내가 스스로 깨치고 나니까 사람도 얼굴을 바르게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쓰레기만 쫓고 살았어. 17년 동안. 자연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수십 번을 죽었다 살았다 해가면서 내가 안 풀리면 나는 곡기를 끊고 풀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죽어버리고 또 등산객이 살려놓고 물빙기가 또 살려놓고 이렇게 해서 나는 결국 17년 만에 이제 세상을 나옵니다. 자연에서 어떤 환경이 됐든 어떻게 해서 이제 세상이 보이는 거죠. 누가 말 한마디 안 나누고 나는 입을 닫았으니까 이제 세상이 보이는 거죠. 똑똑하니까 세상이 안 보이던 게 멍청하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너무 말을 내 생각으로 듣던 게 멍청하니까 너무 말이 다 들린다니. 그 사람이 보여. 그게 수행인지 나중에 알았던 거죠. 십몇 년 지나고 이게 수행이라는 걸 알은 겁니다. 잘났다 하지 않고 네 생각을 안 하고 뭐든지 받아들이는 거. 이게 수행인지 그때 알은 거예요. 자연에 뭐든지 받아들이고 어떠한 행위를 해도 받아들이면서 내가 흡수하는 게 수행이더라. 그렇게 자연도 보이고 자연도 하나가 돼요. 그래서 수행을 마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게 내게 가진 게 없어야지 수행을 마쳐지는 겁니다. 참 수행이 마쳐진다는 건 내가 가진 게 다 없어져야 돼. 그럼 가진 걸 뭐까지 이야기하냐? 네가 생각까지도 네 거니까 이걸 없애야 돼. 그러면 수행이 마쳐집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진짜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가 딱 끝날 때는 어떻게 되냐? 네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네가 가진 게 있으면 연구가 안 끝난 거예요. 네가 아무리 연구 잘했다 그래도. 내가 연구를 하는데 혼신을 다했다면 네 가진 게 다 없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옆에 빌리 올 수 있는 신용까지 없어져야 돼. 여기 연구가 끝나는 거예요. 없는데 뭔 연구를 해? 수행도 똑같은 거고 뭐든지 내가 없어질 때까지 하는 게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 인연이 새로 주어지는데 바르게 대하니까 내가 필요한 게 다 오죠. 인연법으로 오는 거예요. 그 신기가 와가지고 그 고통을 받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인연을 만나갖고 진짜로 내림굿을 받아가지고 딱 내가 실력이 딱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입니다. 조금만 재물이 있어도 너는 신기가 바르게 안 들어와요. 아무것도 없어져야지. 그때 신기가 바르게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신기가 딱 들어오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 이때도 고생을 했잖아요. 사회에서 안 알아주니까. 집안에서 뭐 저런 게 있어. 이랬으니까. 근데 신기가 딱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자연에서 뭘 하냐? 전부 다 사람 점검합니다. 내를 뒷바라지 해줄 건가 말 건가? 요걸 갖다가 형제들부터 부모들부터 전부 다 친척하고 전부 다 점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내가 신기만 들어와갖고 제주만 들어왔으니까 이제 뭔가 차려야 될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법당이라도? 그럼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이걸 해줄 사람을 찾는데 전부 다 점검을 하는데 가족들이 전부 다 피합니다. 다 피하도록 나누면 진짜 굶어 죽을 판이 되는 거죠. 요때 어떤 인연이 하나 오죠. 이제 전부 다 가족이고 무엇이고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때 인연이 와가지고
그 인연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가 나를 알아봐요. 그 힘든 일이 풀려 이 사람 만나고부터. 이 사람이 내 뒷바라지를 합니다. 이제 시작이죠. 손님 또 이 사람이 데리고 오고. 많은 일이 다 벌어지죠. 그러면 형제들은 다 끊었다는 얘기거든요. 부모도 혈육도 다 끊어버린 거죠. 왜? 그만큼 어려울 때 내를 뒷바라지 안 해주고 흔들어 버리면 이제 끊기는 거예요. 우리 연구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수행자도 똑같은 거라 이 말이죠. 그렇게 모든 것은 최선을 다하면 내가 가진 걸 다 놔야 없어질 때 그때 연구도 끝나고 수행도 끝나고 모든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부터 내 환경은 내가 만들어가는 자연하고 내밖에 없다. 지금 우리 천손들이고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키웠는데 아직까지 인맥이고 이렇게 해가면서 내가 할 거는 안 하고 전부 다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자꾸 얻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도인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응? 박사님들은 100% 도인이 되기 위해서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도인. 도사 말고 지금은 전부 다 도사가 돼가 있어요. 도사. 박사님들은 다 도사예요. 100%. 다 도사예요. 도사인데 도인하고 도사하고 어떻게 틀리냐. 여기 다른 거죠. 도사에서 도인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전부 다 도사는 데가 있는데 도인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나라에 이 해동 대한민국의 인류의 책임자들이 도인이 안 나오네. 3천만 도통문자를 만들라고 하늘에서 키우는 사람들, 해동 대한민국 천손들 지금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야, 너무 말이 길었고 너무 이렇게 난해하게 해서 미안한데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내가 풀게요. 우리 박사님들이 모여갖고 베이비 부모 박사님들부터 시작입니다. 이 나라 최고 어른들이니까. 그 위에는 우리 선배님들이고 이분들은 두 분 다시 지금 이 살아있는 우리 베이비 부모 박사님들 내 일생이 마지막 일생이라는 거 알아요. 두 분 다시 육신을 더 접어쓰고 이 3차원에 안 온다. 요 지구에 안 올 것이며 지구에 안 오는데 이 우리 행성에도 안 올 것이며 행성에 안 오는데 우리 그 은하에도 안 온다. 우리 은하 안에는 우리 은하 안에 행성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이야기 안 해도 알죠. 이 별이 얼마나 많은지 태양 같은 게 얼마나 많은지 요 전부 다 거기에 행성을 다 물고 있고 해가지고 수조 개가 되는 이 행성이 있는데 요 우리 은하 안에 여기 못 태어납니다. 못 태어나. 그러면 어떻게 돼? 마지막 일생이라는 소리예요. 인간으로는 두 번 다시 안 온다. 그러면 마지막 일생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장을 해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떠나는 것이다. 이 사회를 널리 이롭게 하고 떠나는 것이 그것이 네가 이때까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마지막 일생 때 전부 다 그 작업을 시키려고 이만큼 가리키고 성장시킨 겁니다. 내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떠나면 내 영혼이 아주 가벼워집니다. 영혼은 비물질 에너지예요. 육신은 물질 에너지고 이게 융합돼 가지고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간자로서는 내 육신 안에 담고 있는 게 영혼인데 영혼은 신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이야기 하려고 또 너무 길어질까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해탈을 하고 우주로 가야 됩니다. 뭐로? 신으로. 우주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떠나고 우리 행성 안에서는 떠납니다. 밖의 우주로. 우리 행성 아닌. 그걸로 갑니다. 왜? 신들이기 때문에. 우주의 신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거 하나도 지금 공부도 같이 안 하고 가르치는 자도 없고, 우리 박사님들은요, 도인이 돼가지고 앞으로 우주에서 모두 신들을 이끌어야 되는, 인간으로서는 마지막 일생이라는 얘기죠. 이런 걸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알고 우리가 성장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베이비 부모, 이 나라의 최고의 책임자들이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우리는 죽으면 뭐가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러고 살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떠짓는 일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고 살고. 마지막 일생이니까 네 업은 소멸해야 될 거 아니야. 인간으로 온 이유가 업 소멸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인간으로 자꾸 오는 거예요. 업이라고 이야기가 또 너무 범위가 이렇게 갈까봐 내가 자꾸 줄이려고 그러는데, 난 이거 다 풀어야 돼. 우리가 우리 박사님들하고 우리가 이걸 풀면, 박사님은 풀면서 우리는 다 알게 되니까, 이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알았으니까 백성들을 가리키고 인류가 이렇게 갈 길을 열어주고 하는 건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연구하면서 다 풀려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걸 다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박사님들이란 말이죠. 이런 걸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누가? 베이비 부모. 거기서 후배들인 X세대. 요도 참여시키는 거는 이 사람들은 중간 작업을 해주는 거고, 베이비 부모들은 이런 거를 끌어내가지고 우리가 들을 줄 아는 분들이고. 그러면 중간에 X들, X 박사들은 후배잖아요. 후배들은 근데 12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요렇게 이게 같이 밑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베이비 부모 선배님들한테 올리면, 정리 잘했네. 여기에서 빠진 걸 또 정리합니다. 지금 베이비 부모 박사님들 지금 정리 잘하는 것 같아도 정리가 뭔가가 잘 안 돼요. 왜? 조수들이 없어가. 내가 잘 알죠. 조수들이 없어. 내가 처음부터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수들이 이렇게 해주면 요 대대 위에는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X가 우리 후배들이 조수를 해야 되면서 조수하면서 너희들 정리하면서 공부가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석사들이 또 같이 붙어갖고 조수들한테 붙어서 같이 한다 이렇게. 그러면 석사들이 붙어갖고 이렇게 하니까 밑에 또 이게 컴퓨터 두드리고 뭐 이런 거 참 더 하는 거죠. 학사들이 잘하거든. 요런 게 전부 다 이게 다 모여서 이 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거거든. 요런 것들을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팀을 만들어 갖고 무엇을 지금 사회에 지금 정리해내야 되는지 요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길게 가니까 또 무력해질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잡아가자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지금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 이걸 하나 찾아야 돼.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천명입니다. 하늘의 명령. 누가? 이 나라의 책임자들이 이걸 행해야 된다. 이게 뭐냐? 대한민국 자살제로. 대한민국의 우리 형제들과 우리 후손들이 자살을 하는데 책임 없는 사람이, 우리 박사님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책임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뜻을 모아야 된다. 뜻을 모아가지고 대한민국 자살 제로 프로젝트 이걸 만들어야 돼. 그러면 요 자살 제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사회 부모들이 다 모여야 돼. 사회 부모. 우리는 전부 다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사회 책임자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전부 다 모여야 돼. 모여갖고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사회가 바르게 잡히지. 이분들이 전부 다 내 잘났다고 전부 다 따르게 살면 이 사회 최고의 아젠다의 문제점은 해결이 안 납니다. 요거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하는데 정확하게 정리를 해갖고 어떻게 된다는 쫙 이걸 풀어줘야지 이해가 되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걸 박사님들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내가 다 풀어줄 테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다 안 풀더라도 짚어 넘어갈 테니까. 지금 우리 기업인들이 이 나라의 책임자들이고 박사님들이 이 나라의 책임자들입니다. 그럼 박사님들은 무엇을 하는 분들이냐? 기업인들을 돕는 분들이에요. 기업인들은 이 나라의 책임자들이에요. 이걸 바르게 이야기를 하나 내가 만들면 어떻게 되냐? 현대판 부족장들이다. 대기업의 총수들은 현대판 부족장들이고 이 부족장 집안이 있는 거죠. 그게 대기업 총수 집안들이에요. 지금 1대, 2대, 3대까지 왔죠. 3대까지 왔으면 이 3대에서는 진짜로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1대는 진로를 놓고 이념을 잡아서 2대한테 물려줍니다. 2대한테 물러가니까 2대는 팽창을 시킵니다. 팽창을 시켜서 3대한테 물려줍니다. 그럼 3대가 이제 뭔가 바른 일을 해야 되는데 2대까지는 팽창까지는 2대가 시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정확하게 온 거예요. 근데 3대한테 물려줬는데 3대도 또 팽창시키려고 그래요. 안 돼요. 1대는 진로를 놓고 2대는 팽창을 시킵니다. 3대는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된다. 운용을 바르게 하면 어떻게 다 빛이 난다. 그 3대까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3대 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른다. 왜? 박사님들이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고 있다. 키를 못 잡고 있어요. 3대는 기업이 어떻게 되냐? 세계로 나가요. 세계로 안 나가면 안 돼. 우리는 인류 공룡이 이바지하려고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세계로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야 된다라는 걸 기획을 해줘야 돼요. 기획을 잘 못 해줘가지고 지금 세계로 나가기는 하는데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다 그려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기업인들이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박사님들이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기업이 가는 데에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잘 돼야 우리 박사님들은 빛이 나요. 근데 그러한 우리 박사님들 그룹이 있어야 된다. 연구하는 박사 그룹이. 그렇게 하는 거 이제 그거 중에서 대한민국 자살 제로는 누가 지금 시작을 해야 되냐? 여성 상위 시대. 기업의 회장님, 사모님, 그런 여사님도 있고, 또 그제 딸들도 있고, 뭐 여성들이 있단 말이야. 집안에 여성들이죠. 공주들이. 공주들도 있고, 이게 부인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남성은 이 사회를 일으킨다라고 봤을 때 기업을 일으켰습니다. 여성들은 뭘 해야 돼? 일으키는 이 기업에서 이 나라 살림을 하는데 내조를 해야 됩니다.
이 사회가 여성들이 할 일을 안 하면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죠. 여성들이 내조를 안 하고 여성들이 할 일을 안 하면, 우리 집안에서도 여성들이 할 일을 안 하면 내 새끼가 어디 가서 비뚤어지기도 하고 내 새끼가 어디 가서 자살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기업 총수 집안에서 지금 여성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적십자 뭐 나가는 것처럼 나중에 또 뭐 하다 안 되고 그 김치 어려운 사람 담아준다까 그거 나가 비누로 장갑 끼고 하는 척하고 지금 이게 다예요. 그러고 돈은 몇 푼 주고 나라에 이 사람들이 누가 사회 부모 사회 어머니들 어머니들 중에서 내가 딱 지금 뽑아가지고 누가 해야 된다까지 해줄 테니까 이게 누구냐 이부진. 대한민국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준 게 삼성그룹입니다. 삼성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여성들이 있는데 이부진이 지금 앞장을 서갖고 일을 하면 일이 멋지게 일어날 수 있는. 딴 사람이면 반감이 되고 또 딴 사람이 더 반감이 돼. 그럼 이부진이 앞장을 서서 뭐를 하느냐? 재단을 하나 꾸려서 재단 작아도 됩니다. 꾸려갖고 대한민국 사회 부모를 모은다. 요 작업을 해야 돼. 대한민국 사회 부모. 이걸 하는데 여성들부터 모으는 거죠. 사회 부모. 모으는데 이부진 사장이 앞장을 서면 기본이 움직입니다. 기본이 움직여서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뭘 할 거냐? 명분이 있어야지 모이려면. 이때까지 사회단체가 엄청나게 만들어졌어도 지금 명분을 다 잃었어요. 그러면 사회 부모를 모으는데 여기서 뭘 할 거냐? 대한민국 자살제로. 그걸 하기 위해서 모인다. 아주 쌈박하게 그냥. 구질구질한 거 여쭤봐라. 사회 부모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자살제로를 지금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회 부모들 등록해서 다 모여라. 그럼 어떤 사람들 3만 원씩 회비를 낼 수 있는 사람부터 모여라. 행편 어렵고 회비를 내고 싶지 않은 사람 모이지 말아요. 3만 원씩 회비 낼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갖고 이 지금 자살제로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기 위해서 사회 부모가 모이라고 이부진이 앞장을 딱 서면 어떻게 되냐? 한 6개월이면요. 아무리 안 모여도 150만에서 300만 원 모입니다. 회원이 150만 명 중에서 300만 명까지도 모여요. 그러면 요거 1차적으로 모이잖아요. 그럼 150만 이상 됐을 때 200만이 됐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럼 6개월밖에 안 걸려요. 요렇게 딱 되면 요때 홍라희 여사를 총재로 모십니다. 홍라희 여사가 누구예요? 대한민국의 큰어머니예요. 큰어머니가 할 일을 한 개도 아직 안 했어. 왜? 누가 못 이끌어줘. 이분은 그것 때문에 미쳐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세상에 필요하게 쓰일 텐데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있어 미칩니다. 대한민국 큰어머니예요. 큰어머니 같으면 사회 부모가 모이는데 큰어머니를 이제 재단의 총재로 이제 모실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부진 회장이 만드는 거예요. 100만에서 300만. 요 회원이 되면 총재님으로 큰어머니를 모실 수 있다. 딱 모시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총수님들 부인들부터 해갖고 자제들까지 지금 안 모였던 거요 싹 들어. 재단에 직접 앉아서 대한민국 자살제로 프로젝트에 내가 나서겠다라고 해버리면 여성들 어지간한 질량 있는 대한민국은 전부 다 회원으로 다 들어옵니다. 있는 집안에서는 재단으로 들어오고 회원으로 와갖고 재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단이 이제 그렇게 갖고 여성들이 집안에서 전부 다 그 최고 우리 지도자의 집안에서 여성들이 모여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여기서 아무리 그 뭐 안 된다 하더라도 300만에서 500만 명의 회원은 순식간에 일어나. 여성 회원들이. 요 정도 딱 되면 여기서부터는 기업에서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자살 제로 프로젝트에 우리 총수의 가족들이 전부 다 여성들이 거기에 나와서 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 자살 제로 프로젝트에 도네이션 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지금 자기 할 일을 안 하면 여기서는 더 이상 빛나지를 않아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사모님들과 여성들이 이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지원을 하면서 무언가를 사회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죠. 요때 우리 박사님들이 그 안에서 지금 1년 6개월 동안 요런 걸 갖다가 이제 준비할 동안에 그 안에서 뭐를 하냐, 각 분야의 그 전부 다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뭐도 있고 박사들이 뭐 사회 박사도 엄청 많아요 지금.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냐,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세계로 나가는데 다 좋은 게 뭐냐면 이 명분을 갖고 사회 부모들이 모였고 이걸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자살 제로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거를 세계에 알려야 돼요. 알리는데 어떻게 알리냐? K 연예인들 방탄부터 해가지고 블랙이가 핑크부터 해가 막 오만 게 지금 세계에다가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일로 뛰고 절로 뛰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기초만 해놓은 거예요. 본부에서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이 아들이 전부 다 본부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본부에서 한번 크게 공연을 해야 됩니다. 정체성을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로 활동할 수 있는 정체성 이 만들어주는데 세계에 공연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한다. 하는데 이 공연의 목적이 뭐냐? 대한민국 자살 제로 프로젝트에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예인들이 전부 다 요때가 되면은 이게 몇백만 정도 회원이 될 때까지 하면 연예인들은 전부 다 이게 홍보대사로 전부 다 들어옵니다. 요 기획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계에 지금 대한민국 연예인들이 무엇을 한다는 정체성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세계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자살 제로 프로젝트로 시작을 한다. 요렇게 해서 3박 4일 동안 합니다. 3박 4일 동안 세계 공연을 대한민국에서 한다. 그럼 최고 이제 공연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하는데 한 2달 전부터 이 설계를 다 해갖고 세계로 전부 다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딱 시작하고 1년 6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럼 세계 공연을 하게 되면은 아미부터 해갖고 팬들부터 세계의 대표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 그럼 세계에 전부 다 기자들 무슨 방송이 다 들어옵니다. 이 대한민국이 뭘 하고 있다는 걸 세계에 알려야 돼요. 그래서 최고 연예인 K들이 이제 이걸 같이 나누어서 얘들이 이제부터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사회 부모님들이 모여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살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연예인들이 이제 그 작업을 합니다. 이런 거 공연을 하면서 계속 중간중간에 그런 걸
치면서 해주는 그런 기획을 해야 되는 해가지고 그러면 이 아미가 들어오고 무슨 저 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것만 해도 몇백만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대한민국이. 그러면 기자들이고 뭐시고 몇백만 들어와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요. 전부 다 홍보 다 나가. 그래서 3박 4일 합니다. 3일째 되는 날 오후 3시에 이게 이름이 바뀝니다. 세계 자살 제로 프로젝트로. 이제 여기에서 공표를 하는 거죠. 세계 자살 제로 프로젝트. 세계 사회 부모들은 모이십시오. 자살은 안 된다. 얘는 우리가 뜻을 모아야 얘는 중단시킬 수 있다. 세계 사회 부모를 모으는 선포가 일어나면 4일째 돼서 이걸 딱 마치는 순간에 그 안에 기획을 다 해놔야 되는데 전화가 300대 돼도 모자랍니다. 폭주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왜? 세계 선진국부터 해갖고 세계는 전부 다 사회단체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도네이션 문화가 다 되게끔 해놨어요. 근데 뭔가를 떠듬고 진짜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세계가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내 장담컨대 그게 딱 선포가 되고 나서 3년이면요. 아무리 안 돼도 세계에 3억에서 5억 명을 내가 봅니다. 3년 만에. 세계는 준비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모이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해야 돼. 어디서 한다고 안 돼. 대한민국이 해야만 돼. 우리는 많이 해봤잖아요. 연습을. 그 연습시킨 거예요. 뭐예요? 라이언스 클럽 해봤죠? 로타리 클럽 해봤죠? 무슨 클럽 이게 전부 다 모임을 세계에서 가지고 들어가 다 해봤어요.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우리 공부시킨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인류를 위해서 뭘 할 거냐를 키를 잡고 나면 이제 대한민국 클럽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사회부모 클럽입니다. 명분 자살 제로. 시작해야 돼요. 계산은 이제부터 들어가봐요. 1억 명이면 3만 원씩 회비 내는 회원이 1억 명이면 여기 월 회비가 얼마예요? 3조 나온다. 3조. 월 회비만 1억 명만 쳐도 십시일반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못할 게 뭐 있을 것 같아요?